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선 이제 예고에서 KRX 300 얘기를 해주시겠다. 관련된 이제 상품들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겠다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 KRX 300 지수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네, 워낙 뭐 자주 말씀드렸는데 한번 헷갈리고 그러니까 뭐 또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KRX 300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코스피랑 코스닥이 양분돼 있으면서 시장에 뭔가 좀 더 정확한 설명력이 부족했다. 특히 코스닥을 갖고 계신 분은 좀 불평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를 232개, 한 77% 차지하겠고요. 코스닥은 68개, 23%로 돼갖고 종목으로 이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기관의 코스닥 투자 확대의 어떤 시금석을 마련했다라고 보시기가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새로 개발한 통합 지수가 되겠고요. 딱 지난주부터 일단 지수는 발표되기 시작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서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얘기가 함께 나오다 보니까 좀 금융당국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일본에서 2014년에 비슷한 것이 나오면서 일단 성공한 JPX 니케이 4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 자체가 일본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JPX랑 니케이랑 공동으로 개발한 지수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토픽스를 해갖고 시가총액 상위 주식 위주로 일본 주시장도 설명됐는데 이것이 400으로 확대된 것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 주식 100개랑요. 그보다는 이제 시가총액에 상관없이 기존 3년간의 ROE라든가 영업이익률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좋은 주식을 그래서 300개를 더 뽑았어요. 그래서 합이 한 400개로 만든 거가 JPX 400개 지수였다 얘기했고, 이것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받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수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지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옛날 그야말로 이제 외면받고 폭망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갖고 한때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다우 30이랑 흉내가갖고 K탑 300, 30이랑 만들었다가 완전히 폭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한 30개 갖고 만들어갖고 어떤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일단 다우지수가 이제 아시면 계시겠지만 이제 그 시가총액보다는 가격으로 평균으로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결국 액면 분할도 있을 것이랑 등등 했는데 별로 안 내어들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이번에 됐는데 여튼 활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본은 이게 대성공을 한 것이요. 일본은행은 아예 양쪽 안에 하나로 중앙은행에 ETF를 막 사버려 거였고요. 또 우리나라를 보면 일단 연기금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일본의 최대 연기금은 공적연기금 GPIF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일본의 일부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지수를 아예 이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이걸로 쓰겠다 얘기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겠고요. 그리고 토픽스도 해서 이런 것을 바꾼 것에 앞서 말씀드린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나 국내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benchmarking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지금 업계에 파다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관련 ETF나 펀드는 언제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8일 날요,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서 처음으로 인덱스 펀드를 일단 출시한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 보고 찾아보고 오늘 찾아봤는데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새로운 통합지수의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른 데보다 제일 먼저 출시했다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KRX 300은 코스피 중소형주 비중이 높고 코스닥 우량주가 60여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에 어떤 적합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많은 곳들이 이제 이걸 쫓아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관심은 이제 ETF가 요즘 관심 큰데요.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아직은 30조에서 조금 넘어섰지만 유동성이 없는 것들이 아직은 대부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ETF의 규모가 기존의 뮤추얼 펀드보다 3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멀잖아 우리나라도 ETF 투자 방법이 전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제 같은 10개, 비롯해 10개 운용사가요. 지난 9일 날이요. 이미 KRX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상장에 어떤 서류를 심사했고요. 그래서 23일 제출했고요. 23일 날 아마 동시 상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반 이후 되겠죠. 설정 규모도 코스피 200이라든가요. 코스닥 ETF 150의 중간 정도. 처음에 이 정도지만 나중에 보면 코스피 200만큼 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통해서 주요 이제 지수 추종하는 ETF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쭉 나온 가운데
역시 뭐 KRX 300을 벌써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할까요? 뭐 상당히 따라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에 보이는 건 삼성 거, 미래에셋, 타이거 이런 것들이 그냥 코덱스 200을 추정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처음엔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 이를 쫓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는 레버리지 돼 있고 K스타, KB스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5개 중에 3개가 지금 코덱스 200을 추정하는 건데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상품들이 되겠는데요. 저는 상당 부분 이 정도 규모의 근접할 개연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는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질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자산운용사들이 뭐 상품 같은 거 내놓으면 이거 당연히 좋다고 하지 누가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항상 최고라고 그러죠. 네. 기대한다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숨겨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출발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네. 일자리 창출, 벤처 투자 확대, 거기서 벤처 투자한 사람들의 자금을 확보하고 자금을 수익을 챙기는 이런 모든 것의 마중물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KRX 300인데요. 예. 실제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번에 한 2주 전이었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위탁 운영 유형에 위탁 운영하는데 벤치마크 지수에 예. KRX 벤치마크 지수를 운영하는 연기금에 기금 운영 평가상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쉽게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 뭐 잘했어요 이렇게 꼽혀주고 네. 직장인들 보면 혹시 직장인도 계시겠지만 연말마다 뭐 평가하고 인사정책 반영하잖아요. 네. 이게 딱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 앞으로 너희들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산점을 주겠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야, 물론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같이 직접 뭐 한국에게 살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워딩이 실제로 현금 흐름에 좀 변화를 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시작 안 했는데 네. 벌써 이제 이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위에서 얘기하면 눈치껏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늘 있긴 말이었는데요. 연기금과 공제는 이미 이런 방침을 준비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 군인 공제에는요. 상반기에 직접 운영하는 자금 일부를 관련 KRX 300 ETF 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여기 얘기합니다. 기존 코스닥 시장은 제약 바이오업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투자를 자제하고 있는데 이거가 코스피랑 어우러져서 나오면 상당 부분 괜찮을 것이다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KRX 300에는 이 비중이 8%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정성이 있을 거란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기금과 교직원 공제들도 KRX 300 ETF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앞서 그렇겠죠. 예. 그런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KRX 300 지수와 관련해서 이제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투자 상품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선물 상품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요즘 흐름 보면 그냥 ETF 흐름 가지고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레버리지 아니면 뭐 인버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KRX 300 선물은 다음 주 다음 주죠. 그러니까 26일 날, 3월 26일 날이죠. 다음 달이죠. 이번에 옵션 만기고 시점에서 같이 새로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소위 레버리지는 2배짜리고요. 인버스는 반대로 보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추후 논의가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빠르면 하반기에 아마 9월이나 언제 정도에 일단 출시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섹터별로 해서 섹터 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 코스피 IT 200 이런 게 히트 상품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KRX 300 IT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 섹터 지수도 아마 하반기 중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으니까 꼭 기다려보시면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지수에 대한 스펙트럼도 이제 하반기까지 가면 더 넓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 종합해봤을 때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종목으로 보면 지난 한 3주 전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KRX 300의 새 얼굴로 우리가 되는 56곳.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라든가요.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항공, 하나투어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일 수밖에 없겠고요. 증권에서는 키움증권이 독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우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다우데이터, 키움 다 키움그룹이거든요. 이게 보면 키움그룹이 이번에 최대 히트를 호재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종목별 접근이 되겠고요. 투자 전략적
좀 긴 흐름에서 접근드리면 너무나 명확한 거죠. KRX 성공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300기 이내 종목 여부로 시장에 크게 구별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거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저는 그런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정말 100번 정도 봤거든요. 네. 믿고 안 믿고 100번 정도 본 사람인데요. 이제는 딱 300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자난 너무 작은 것보다는 큰 주식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는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KRX 300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